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관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관훈 토론회는 이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첫 번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초청에 응해 주신 이재명 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실 패널들을 순서상 저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허범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권태호 한겨레 국제 에디터입니다. 오정환 MBC 보도국 취재센터장입니다. 이종락 서울신문 정치부장입니다. 네, 먼저 본격 토론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재명 시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 자체를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관훈클럽 토론회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 이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던 기억입니다. 제가 미리 발제문이라고 보내드렸는데 그건 제 얘기는 아니고 참모들이 쓴 것이어서 그냥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을 다녔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요즘은 시샘말로 그야말로 무수저 또는 흙수저에 해당되는 그런 어렸을 때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제 삶이었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벗어나는 방법은 그야말로 실력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력하고 실력으로 증명하고 또 긍정하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성취해왔던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했던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정치계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개 정치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데 저야 아시는 바처럼 역시 특별한 정치적 유산도 또 세력도 갖지 못하고 그야말로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자치단체의 운영 경험 또 거기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 거기서 만든 실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리 많지 않은 우리 국민들께서 저한테서 기대하는 요소들은 거대한 정치 세력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정치적 유산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 본 작은 성과 또 제가 가진 원칙과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저의 실력으로 또 진정성으로 우리 국민과 대화하고 실적으로 증명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을 서면으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직접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본격 토론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그 촛불 집회를 해서 굉장히 급상승을 했다가 요즘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꿈 이거를 접지 않고 계신데 도대체 대통령이 내가 왜 돼야 되나 라는 거에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건 사실 바람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국면에서 갑자기 급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신중하게 고려하는 단계로 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야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이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기초단체장이 소위 이 대선 후보로 논의되는 그런 영광도 아마 제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정말로 어떤 정치적 세력도 없이 특별한 정치적 유산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도 저는 이미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영광이고 또 세상사로 보면 기적이고 또 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지율이 20%든 10%든 이미 그 자체가 일종의 기적과 이변이어서 이건 기적과 이변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 여러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기 변방의 기초단체장을 이 한양 도성 안으로까지 불러준 그 열망들은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평이한 다수가 아니라 열정을 가진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경선 과정은 원래 그냥 일반적 예측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물어보니까 대답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와는 관계없이 꼭 돼야 될 사람을 선택하는, 행동하는 열정을 가진 지지자들의 경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초단체장을 지금의 여기까지 불러서 대한민국을 한번 맡겨보자라고 생각했던 다수라고 하긴 좀 현재는 그렇고 하여튼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만들고 싶은 세상, 그는 그야말로 공정한 세상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이 불평등, 그 다음에 불공정함을 극복하고 또 불평등과 불공정 때문에 생긴 그 엄청난 격차, 이 격차들이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구성원 다수로 하여금 희망과 꿈을 잃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이도 낳지 않는 출산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공정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정한 귀속, 즉 배분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가 지나치게 바로하는 그런 단계여서 그것 자체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쌓여온 이 사회의 적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불공정함, 불법적 또는 부패한 정치체제, 과도한 경제 지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공정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의 과제인데 그러기에는 이 강자들이나 또 부패한 정치 세력들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그러면서도 강한 의지와 용기 또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도 이 자리까지 달려온 저 같은 사람이 적격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저에 대해서 하는 가지는 기대가 아마 이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정한 나라,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이고 또 평생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고 그래서 저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적격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